서울의 이른 아침,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박정우 모터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차고 안에서는 홀로 작업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박민수, 35세. 15년째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그는 이 작은 정비소의 유일한 직원이었다. 사장인 박정원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고 민수는 혼자서 이 작은 정비소를 지켜나가고 있었다. 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민수는 작업 주머니에서 구겨진 고지서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다. 임대료 연체 통지서, 전기요금 고지서, 그리고 아버지의 요양원비 청구서까지 매달 반복되는 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민수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교했다. 어떤 복잡한 엔진이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마법처럼 되살아났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다. 대형 정비 업체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작은 정비소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민수야,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구나. 입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길 건너편 떡집을 운영하는 김할머니였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는 민수가 이 동네에 온 첫날부터 그를 친손자처럼 돌봐주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나 보구나. 아침은 먹었니? 김할머니는 손에 든 보온통을 민수에게 건넸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차고 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인가. 가족이지 가족. 김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민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온 그에게 김할머니는 세상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다. 민수는 할머니가 준 미역국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따뜻한 국물이 속을 드자 조금이나마 기운이 났다. 이런 작은 따뜻함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오전 9시가 되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다. 낡은 소나타를 몰고 온 중년 남성이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한번 봐주세요. 민수는 익숙한 동작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를 들어보고 각 부품을 점검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갔다. 약 30분 후 그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타이밍 벨트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나올까요? 부품비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른 곳에서는 50만 원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저렴했기 때문이었다. 민수의 정비소는 동네에서 유명했다. 정확한 진단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한 서비스로 말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고객들이 대형 브랜드 정비소를 선호하는 추세였다. 화려한 시설과 컴퓨터 진단 장비를 갖춘 곳들을 더 신뢰했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민수는 잠시 휴식을 취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담동의 고급 건물들이 그의 현실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 동네의 정비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컵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때로는 김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식사는 이렇게 대충 때우곤 했다. 오후 2시경 차고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민수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차고 입구에 한 대의 슈퍼카가 멈춰 서 있었다. 페라리 FR 트리뷰토. 그가 평생 한 번도 직접 만져본 적 없는 최고급 스포츠카였다. 차에서 내린 여성을 보는 순간 민수의 숨이 멎을 뻔했다. 키 100뱅스쇼 비승집의 정도의 날씬한 체구, 긴 생머리, 완벽한 피부를 가진 그녀는 마치 잡지에서 나온 모델 같았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의 모습은 이 작은 정비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가 박정우 모터스 맞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도했다. 마치 이런 곳에 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수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바라보며 괜히 부끄러워졌다.
평소라면 이런 일로 위축되지 않았지만 그녀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채 문제가 생겼어요. 시동은 걸리는데 가속이 제대로 안 되고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느껴져요. 여성은 차 키를 민수에게 던지듯 건네며 말했다. 그 순간 민수는 그녀의 손목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시계를 보았다. 아마 자신의 1년 수입보다 비쌀 것 같았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서연입니다. 최서연. 그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지만 민수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페라리에 다가갔다. 이런 차를 만져볼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았다.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니 흠집 하나 없이 완벽했다. 시동을 걸어보니 서연이 말한 대로 엔진에서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민수는 엔진룸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페라리의 엔진은 그가 지금까지 다뤄본 어떤 엔진과도 달랐다.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서연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3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소 2~3시간은. 2~3시간요. 서연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차가 꼭 필요한데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고급 차는 함부로 손댈 수 없었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 죄송하지만 이런 차는 신중하게 다뤄야 해서 돈은 얼마든지 줄게요. 1시간 안에 고쳐주세요. 서연은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성이 얼마나 부유한지 실감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이런 차는 서연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그럼 이렇게 하죠. 그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만약 당신이 15분 안에 이 차를 고칠 수 있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 줄게요.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농담이세요? 농담으로 보여요. 나 최서연이 농담으로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최서연 대한민국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인 서영건설의 외동딸이자 상속녀. 서연은 민수의 표정을 보고 살짝 미소 지었다. 어쨌든 제안은 했으니까 당신이 결정하세요. 15분 안에 고치면 결혼. 못 고치면 그냥 일반 수리비만 받는 거예요. 민수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것은 현실인가? 꿈인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딸이 자신 같은 평범한 정비사와 결혼하겠다고. 민수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것은 현실인가? 꿈인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딸이 자신 같은 평범한 정비사와 결혼하겠다고. 왜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결혼 압박이 너무 심해요.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들은 모두 재미없는 재벌 2세들 뿐이고 차라리 실력 있는 일반인이 낫겠다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절망적인 느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당신이 15분 안에 고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농담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 순간 민수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그는 15년간 어떤 차든 고쳐온 실력 있는 정비사였다. 비록 고급차는 처음이지만 엔진의 기본 원리는 모두 같았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민수는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말했다. 정말요. 진짜 15분 안에 고칠 자신 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시간 재주세요. 민수는 공구함을 가져오며 말했다. 서연은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켰다. 시작. 타이머가 시작되는 순간 민수의 모든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15년간의 경험과 직감이 그의 손을 움직였다. 가장 먼저 그는 엔진 소리에 집중했다.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자 미묘한 불규칙성이 들렸다. 연료 분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분 경과.
서연이 시간을 알려주었다. 민수는 침착하게 엔진룸의 각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페라리의 엔진은 복잡했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다른 차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료 펌프를 점검했다. 정상이었다. 이어서 인젝터를 확인했다. 이것도 문제 없었다. 점화 플러그 역시 이상 없었다. 3분 경과. 민수는 계속해서 진단을 이어갔다. 그의 손은 마치 외과의사의 손처럼 정확하고 빨랐다. 수많은 경험이 그의 손가락 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5분 경과. 연료 시스템, 점화 시스템, 흡기 시스템을 하나씩 점검해 나갔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민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느꼈다. 7분 경과.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엔진 마운트 부분에서 미묘한 진동이 느껴졌다. 일반적인 고장은 아니었다. 뭔가 작은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손전등을 가져와 엔진 마운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작은 금속 조각이 끼어 있었다. 아마도 최근 어딘가에서 받은 충격으로 생긴 것 같았다. 10분 경과. 잠깐만요. 이거. 민수는 정밀한 핀셋을 이용해 금속 조각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한번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설마 정말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민수의 진지한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12분 경과. 민수는 땀을 닦을 틈도 없이 집중했다. 금속 조각을 완전히 제거한 후 엔진의 다른 부분도 점검했다. 혹시 다른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볼 시간이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눌렀다. 푸르릉. 엔진이 살아났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부드러운 소리였다. 진동도 완전히 사라졌다. 13분 경과. 민수는 가속 페달을 조심스럽게 밟아보았다. 엔진의 반응이 완벽했다. 완료. 민수는 손을 들며 외쳤다. 정말요, 정말 고쳐진 거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다. 핸드폰을 보니 정확히 13분 47초가 지나 있었다. 서연이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어 보았다.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고 가속도 완벽했다. 이전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이건 어떻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정말로 15분 안에 고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냥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것뿐이었는데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도 복잡했다. 정말로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건가?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었는데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는 서연이 말을 더듬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농담이었다고 하시려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장난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민수 앞에 섰다. 그녀의 키는 백인고섭 주시피스 돈트 정도였지만 하이힐을 신어서 민수와 비슷한 눈높이가 되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에 휘말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민수도 솔직히 혼란스러웠다. 아침에는 임대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벌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니.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워요. 하지만 농담으로 하신 말이라면 농담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수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정말로, 네.
결혼해요. 서연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곧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생각해야 하고. 가족들, 제 아버지는 서영언설 회장이에요. 아시겠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영언설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다. 그런 집안의 딸이 자신 같은 정비사와 결혼한다니.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민수는 놀랐다. 그녀가 진심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는 것 같았다. 왜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민수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차고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어떤 학교에 가야 하고, 누구와 어울려야 하고,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까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진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민수는 서연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도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정비사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서연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15분 만에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차를 고치는 사람이 평범할 리가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그리고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장인의 모습이 보였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일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민수는 서연의 진심을 느꼈다. 그럼 천천히 알아가 보죠. 민수의 말에 서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고마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정말로? 15분 안에 고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페라리 서비스 센터에서도 반나절은 걸린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여기는 작은 정비소라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엔진의 기본 원리는 모두 같아요. 브랜드가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때 차고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누구야 이 예쁜 아가씨는. 김할머니가 떡을 담은 그릇을 들고 다가왔다. 서연을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 할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최서연 씨고. 안녕하세요.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김할머니는 서연의 예의 바른 모습에 흐뭇해했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민수야.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구나. 아, 그게 아니라. 민수가 당황해하자 서연이 나섰다. 저희가 좀 특별한 사이예요. 특별한 사이. 김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약속을 하나 했거든요.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궁금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그럼 저녁은 먹었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자. 할머니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라면 이런 초대를 받을 리 없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가자. 김할머니의 집은 작지만 정겨운 한옥이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집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서연은 처음 경험하는 한옥의 정취에 신기해했다. 앉아라. 아가씨. 뭐 마실래? 물만 주세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방바닥에 앉았다. 평생 서양식 가구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김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내왔다. 김치찌개, 된장국, 각종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맛있어 보였다.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민수가 설명하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았다. 정말 맛있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반응에 할머니는 기뻐했다. 그럼 다행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못 먹던데.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서연의 말에 할머니는 더욱 흐뭇해했다. 식사를 하면서 서연은 민수와 할머니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나누고 있었다. 민수가 이 동네에 온 게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할머니가 회상하듯 말했다. 처음에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던 아이였는데. 할머니, 민수가 부끄러워하며 말렸다.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씨가 얼마나 고운지 몰라. 우리 동네 할머니들 자전거 고장나면 공짜로 봐주고 겨울에는 연탄도 날라다 주고. 서연은 민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실력 있는 정비사가 아니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과 민수는 작은 마당으로 나왔다. 서울 한복판이지만 고즈넉한 분위기가 흘렀다.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무엇이요? 이 모든 상황이요. 아침에는 임대료 걱정하고 있었는데.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임대료요. 네. 사실 정비소 운영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 대형 업체들이 시장을 다 차지해서. 서연은 민수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정비소 운영이요. 제가 투자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요. 제가 정말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민수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다. 돈보다 자존심과 실력을 중시하는 그의 모습이 더욱 특별해 보였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게요. 다른 방법이요. 제 주변에 고급차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당신의 실력을요. 민수는 서연의 제안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것은 받아들일 만한 진짜 도움이었다. 고마워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진짜로. 결혼하게 되면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루 만에 일어난 기적 같은 만남이었지만 어딘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은 약속대로 민수의 정비소의 첫 번째 고객을 소개해 주었다. 서연의 대학 동창인 박혜진이 몰고 온 벤틀리였다. 서연이가 추천해서 왔어요. 벤틀리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박혜진은 서연처럼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좀 더 친근한 성격이었다. 전문가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벤틀리 서비스 센터에선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이나 한대요. 민수는 차량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벤틀리는 페라리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고급차였다. 영국 전통의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차였다. 약 1시간의 진단 끝에 민수는 원인을 찾았다. 부품 교체가 아닌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해결될 문제였다. 부품 교체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벨트 텐션만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 비용은 1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진은 깜짝 놀랐다. 200만 원짜리 수리가 10만 원에 해결된다니. 30분 후 차는 완벽하게 수리되었다. 이상한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 말이 많네요. 박혜진은 감탄하며 수리비를 지불했다. 그리고 추가 비용까지 주었다. 꼭 다른 분들께도 추천할게요. 박혜진이 떠난 후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다. 서연의 도움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정비소를 찾아왔다. 혜진이한테 연락받았어요. 정말 잘하셨다면서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실력이에요. 서연은 민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민수는 긴장했다. 서영건설 회장에게 자신과의 결혼 이야기를 했다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반응이 어떠셨어요? 예상대로 반대하셨죠. 하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서연의 말에 민수는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조건을 내셨어요. 조건이요. 한 달 안에 당신의 실력을 증명하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뛰어난 정비사라면 인정해 주시겠다고.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한 달 안에 서연의 아버지를 설득할 성과를 보여야 했다. 어떻게 증명하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클래식카 수집가세요. 그분의 차 중에 아무도 고치지 못한 차가 있다고 해요. 그걸 고치면 인정해 주시겠다고. 어떤 차인가요? 1957년형 메르세데스 300 SL 거링이요. 독일에서 가져온 클래식카인데 10년 넘게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고 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메르세데스 300 SL 거링은 전설적인 차였다. 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차이기도 했다. 해보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서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고마워요. 일주일 후 민수는 서연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대저택을 찾았다. 서연의 아버지 친구인 김 회장의 집이었다. 김 회장은 70대의 온화한 신사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젊은 친구가 우리 서연이를 매혹시켰다면서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자고. 김 회장은 민수를 개인차고로 안내했다. 거대한 공간에는 수십 대의 클래식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그러나 한동안 방치된 듯한 메르세데스 300 SL 거링이 있었다. 이 차야. 김 회장이 차를 가리켰다. 독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모두 손을 들었어. 부품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하더군. 민수는 차에 다가가 꼼꼼히 살펴보았다. 60년이 넘은 차였지만 관리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다. 시동을 한번 걸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민수는 시동을 시도했지만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진단을 위해 며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일주일 줄게. 하지만 고치지 못하면. 김 회장은 말을 잇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이틀 동안 민수는 차를 해체하며 모든 부분을 점검했다. 서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도왔다. 뭔가 발견했어요. 글쎄요, 모든 부품이 정상인 것 같은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민수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차의 역사를 조사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 차가 언제부터 고장났는지 아세요? 서연이 김 회장에게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년 전쯤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리기 시작했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차고에 침수가 있었지. 비가 많이 와서. 민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떠올렸다. 물이 들어갔다가 마른 부분에 부식이 생겼을 수도 있어. 민수는 다시 한번 차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침수 흔적을 찾아가며 점검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료 탱크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침수로 인한 부식이었다. 이거군요. 민수가 외쳤다. 연료가 새고 있었던 거야. 너무 작은 구멍이라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연료 압력을 떨어뜨리기엔 충분했어. 고칠 수 있어요. 서연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정밀한 용접으로 구멍을 막기 시작했다. 60년 된 금속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의 섬세한 손길로 완벽하게 복구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김 회장 앞에서 시동을 걸었다. 푸르릉. 엔진이 부드럽게 살아났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300SL. 거링이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친 것이다. 이런, 정말로 고쳤군. 김 회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진짜 천재야. 이 차는 포기했었는데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에게 연락을 받았다. 딸아,
김 회장한테 연락받았다. 네, 그 젊은 친구 정말 대단하더구나. 정말요, 아버지. 그래, 김 회장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 서연은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서연의 아버지를 만났다. 서연건설 회장실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자네가 그 유명한 정비사군. 최 회장은 민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김 회장이 자네 얘기를 하루 종일 하더군. 10년 동안 포기했던 차를 고쳤다면서.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최 회장은 민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서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게. 그게 유일한 조건이야. 약속드립니다. 민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3년이 지난 후 박민수의 정비소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차 전문 정비소가 되었다. 민수모터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형 시설을 갖추고 여러 명의 직원을 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직접 차를 만지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손에서는 여전히 기적이 일어났다. 김할머니는 이제 민수와 서연 부부의 집 근처로 이사 와서 함께 살고 있었다. 두 사람에게는 진짜 할머니가 되어 주었다. 15분 만에 차를 고쳐서 결혼하게 된 게 정말 믿어져.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지금도 꿈 같아요. 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의 약속이 우리 인생을 바꿔 놓았죠. 그때 정말로 15분 안에는 못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왜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였나 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5분의 기적이 만들어낸 사랑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민수는 매일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고장난 차들을 고치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적을 말이다. 그리고 서연은 그런 민수의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돈이 아닌 진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힘을 믿게 되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불가능해 보였던 약속이 현실이 되고 그 약속은 평생의 사랑으로 발전했다. 당신과 만난 그 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저도요. 앞으로도 매일이 그런 날이 되도록 할게요. 민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15분의 기적이 만들어낸 평생의 약속.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실력과 정직함이 가져다주는 기적.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적 로맨스 소설이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약속이 어떻게 평생의 사랑으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지를 그린 감동적인 이야기이다.